교수님 소개하고 전공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라대학교 도시인프라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기건 교수라고 하고요. 저는 지반공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반공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흙이라는 모든 재료와 연관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즘 엄청난 핫 이슈가 GTX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요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GTX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GTX라고 하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은 Great Train Express예요. 고속 열차인데 엄청나게 대규모라는 거죠. 그 대규모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지하 공간에 설치가 됩니다. 그 지하 공간에 땅에서부터 한 40m 이상, 50m 이상 되는 그 지하에 아주 거대한 터널을 만들고요. 그 터널 안에서 열차가 이동되게끔 하는 그 구조물을 우리가 GTX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GTX가 상당히 핫 이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철을 타고 다니면 보통 전철의 속도가 느리게는 20km/h 또는 빨라봐야 30에서 40km/h인데, 이 GTX라고 하는 거는 최대 속도가 200km/h예요. 그리고 평균 속도가 100km/h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GTX는 크게 A, B, C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 구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화성까지, 그 다음에 B 구간은 인천에서부터 경기도 마석까지, 그 다음에 C 구간은 경기도 양주에서부터 경기도 수원까지 구분이 되고 지금 디자인을 통해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빠르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빠를까? 그 체감하는 시간을 좀 살펴보면 인천 끝자락에서 서울 도심지까지 이동하는데 보통 우리가 대중교통, 지하철을 또는 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1시간 반에서 많게는 2시간까지 걸립니다. 근데 이 GTX를 타고 나면은요, 엄청나게 빠르니까 30분 안에 도착을 해요. 엄청난 시간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GTX가 너무 빠르고 너무 좋은 교통수단이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추가를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D 구간, E 구간, F 구간, 이게 얼마 전에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D 구간은 김포에서 우리 한라대학교가 있는 원주까지, 그 다음에 E 구간은 경기도 부천에서 경기도 덕소까지, F 구간은 충남 아산에서부터 경기도 동두천까지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결국 수도권과 함께 수도권 인근 지역이 모두 1시간 이내에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까지 금방 갈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인프라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서 GTX D 구간이 있는데 이 원주가 이제 지하철도 뚫리고 그 다음에 GTX까지 시공이 되면, 건설이 되면은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방금 물어봤던 GTX라고 하는 이 구조물은 결국에는 도시 개발을 위해서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개발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도시의 활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인프라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싱크홀도 핫 이슈라 들었는데 흙과 매우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알려주세요. 맞아요. 싱크홀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싱크홀은 땅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유의미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은, 싱크홀이라고 우리가 언론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매우 한정적인 공간에서 나타나요. 그 얘기는 밑에 석회암, 여러분들 석회동굴 가본 적 있으시죠? 그 석회동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석회암이 물하고 만나가지고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석회동굴 가면 종유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쉽사리 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그 빈 공간이 형성이 되면서 생기면서
위에서 계속 누군가 밟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벌어지는 싱크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학술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사실 학술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학술적인 의미는 싱크홀보다는 땅 꺼짐 현상 또는 집안 함몰. 그래서 여기서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제 전공 속에 들으셨죠. 집안이 집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땅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땅과 관련된 모든 학문 분야를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땅이 흙이 결국에는 지하수 물하고 만나면서 조금씩 얘네들이 유실돼가는 파헤쳐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도심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밀접하게 활용하는 인프라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꺼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싱크홀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땅 꺼짐은 땅 밑에 있는 흙이 물에 의해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래서 빈 공간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라든지 많이 다니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땅이 똑같이 싱크홀처럼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땅 꺼짐 현상을 자연적인 현상의 싱크홀, 그 다음에 학술적인, 그러니까 공학적인 현상의 집안 함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편하게 그냥 땅 꺼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 꺼짐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품을 하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도시인프라공학과에 오면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같이 연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무조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의 인프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질문자님 오늘 출근할 때 뭐 타고 출근했어요? 버스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렇죠. 버스를 타고 출근했죠. 그럼 버스는 어디로 다녔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버스는 도로 위를 다니죠. 그 다음에 철도를 이용하면 기차를 이용하면 철도를 우리가 이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출근하는 경우는 없지만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 비행기를 이용하면 공항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이 모든 인프라 조건들이 도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결국에는 도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교통수단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살고 있죠. 즉 건축물이 필요하죠. 사람의 주거 공간도 필요하죠. 그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 목마르면 물도 마시잖아요. 샤워도 해야 되고. 자,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올까요? 상하수도 시설을 통해 가지고 물을 활용을 하고 사용한 물은 또 배출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주변의 공공시설을 우리가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이 인프라가 도시개발에 얼마만큼 활용 가치가 있느냐? 인프라가 없으면 도시가 발전이 안 되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GTX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을 위해서, 즉 도시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과가 건설 분야의 기준을 가지고 가고 안전과 그다음에 도시개발의 목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도시인프라공학과로 명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재반 지식을 교육하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